여러분들 보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의 회전 방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계 방향으로 돌는 건 사실이고 이것의 가분동량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라고 하면은 이런 가분동량이라는 분리량의 방향은 저쪽 방향이야. 오른쪽 직수가 이런 걸 하는데 그래가지고 야 무슨 각속도 가분동량 이러는데 연직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이게 왜 나와 하는 그런 자료를 보더라도 혹시 보시더라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라는 것만 이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답하세요 그러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걸로 표현할 그 부류로 표현도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는 오른쪽에서 그런 거 아니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방향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분동량의 방향은 어디냐? 회전관성하고 각속도를 곱해서 쓸 건데 회전관성은 스칼라량입니다. 방향 없는 스칼라량이고 오메가 각속도가 방향 있는 벡터량일 건데 방향 없는 애랑 있는 애랑 보통 이런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얘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 그러면 돼요. 각속도가 시계 방향이면 가분동량도 시계 방향 뭐 뭔가 숫자 곱한 만큼만 차이 난다 이런 차이 이런 그 차이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가분동량은 운동량 모멘트 뭐 이런 표현은 많이 거의 안 씁니다. 이런 표현까지는 잘 안 쓰고 그냥 가분동량이라고 해버리고 차라리 회전운동량이란 말도 간혹 쓰긴 하는데 워낙 가분동량이 그 앵귤러 모멘트가 되게 널리 쓰이는 얘기고요. 회전운동의 양으로서 회전물체가 가진 물적 특성이다. 그래서 어쩌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요 식을 그대로 쓴 거죠. i가 클수록 각속도 오메가가 클수록 L값도 크다. 뭐 곱하니까 당연히 크겠지. 그 얘기라서 큰 의미는 없는 말이긴 합니다. 관성 모멘트 i값 증가, 각속도 증가 이런 걸로 강면 증가된다. 똑같은 말. 클수록 크다라는 말을 원래는 작은데 상황에 따라서 더 커지게 되는 증가도 한다라는 말로 서로 다른 물체를 비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물체가 변화할 때로 말을 풀어서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비례한다, 당연한 얘기나 하겠고요. 그래서 이쪽 얘기할 때 은근히 개별 문제로도 꽤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연습을 어느 정도 했었던 앞에서 했었던 회전관성 자료들 보면서 회전관성 얼마니 계산하는 거 과정에서 뭐를 썼는데 그 명칭이 뭐였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정리 그리고 뭔 정리? 평행축 정리. 이럴 때 한 번씩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듣기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 무슨 정리?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평행축 정리, 평행축의 정리 이렇게 하는데 저거 무슨 축 정리 이런 거 있었는데 할 때 축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때만 평행축 정리라는 말을 쓰지 평행축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문제 풀거나 설명하고 교재 보면서. 근데 어디서 뭔가 들어본 말이 있어요. 회전축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회전축 정리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정리는 없습니다.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니들이 만드는 거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이 만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안 쓰던 말 쓰려고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일만 할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시는 이렇다라고 할 건데 가분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주의사항 볼 때 같이 볼게요. 189쪽 하단부에 나오는 내용으로 자전적 가분동량, 공전적 가분동량 이런 말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이게 세세하게 보면 그렇다라는 건데 실제로 자전적 가분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뭔 의미냐면은 그 189쪽에 예시는 전환의 자전 또는 공전적 가분동량인데 전환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 전환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눈에 보이는 뼈라고 할 수 있죠. 속에 요런 축이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지구가 자신의 중심을 통과하는 쪽에서 회전하듯이 자전하듯이 자전적 운동량이라고 하고 공전적 운동량은 전환까지만 보거나 이제 팔로 보더라도 전환으로 본다면 전환 내부 여기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축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직축 그러면은 질량축 통과도 안 하는데요. 밖에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 그러면은 전환이라고 생각해 상황 떼놓고 보면 이게 둥실둥실 전환이 떠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마치 태양주의로 지구가 공전하듯이 돈다해서 공전적 운동량이라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그래 자전적 전환의 가분동량 회전 공전적 가분동량 이게 서로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우리가 풀 문제에서 두 개가 합성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돈다고 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돌면서 이렇게 해요. 실제 운동상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가 슬라이더 던지거나 이럴 때는 얘가 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돌면서 손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실제 운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풀 문제에서는 한 개만 하자. 이게 복합적으로 이축 회전 저축 회전 그러면서 또 경질 운동 또 하는 단계 이렇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 다 생각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당연히 이 회전이겠지 당연히 이 회전이겠지 중에서 한 가지 동작만 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190조 다음 내용 보면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공식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겠거니 하는 거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정의 공식 외우시고 알짜 토크에 의한 그 가분동량 딱 그만큼 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풀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게 알짜 토크가 0일 때요. 이 토크 막 하다 보니까 토크가 상쇄되네 그러면은 가분동량 변화가 없네 회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분동량이 I 오메가 그러니까 가분동량 변화는 아마 각속도가 변하면 변하는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게 제로네라고 하니까 보통 각속도가 유지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외력이 한 토크가 0일 때에는 그럴 때는 가분동량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여기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제로일 수도 있지라고 할 건데 여기서도 그랬었죠. 운동량 변화수가 하면서 지금 변하겠네 안 변하겠네 그때 판단하면 되는데 가분동량 보존 법칙을 우선적 얘기할 겁니다. 뭐냐? 가분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 보존 법칙과 다르게 언제 쓸 거냐라는 것부터 달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서로 다른 두 물체의 너의 운동량 나의 운동량 충돌 바뀐 너의 운동량 바뀐 나의 운동량 우리 거 합해 나중에 또 합해 아까랑 똑같네 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가분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킬 상황에서는 물체가 하나밖에 등장을 안 해요. 혼자 나옵니다. 혼자 나와서 뭐랑 충돌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가분동량 보존 법칙 뭔 의미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뭐 돈다는데 어쩌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히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딱히 바뀔 이유가 없는데 운동량은 지 혼자 나왔을 때 나 누구랑 충돌 안 하고 저 혼자인데요. 운동량 계속 이값인데요. 이것도 보존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는데 운동량은 그냥 한번 들으세요. 운동량은 질량이 물체가 속도 가지고 질량 가지고 쭉 가다가 속도 저쪽으로 미터지 하다가 질량이 갑자기 의미 있게 확 바뀌고 그럴 일이 없죠. 아니 이렇게 내가 뭐 인체 질량 뭐 예를 들어 한 70kg 정도 되는데 가다가 퇴 그래가지고 한 뭐 침만큼 몸 전체 질량이 한 3g 줄었어. 질량 바뀌었는데 의미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다가 이제 눈이 찡찡찡 짜가지고 눈물 나가지고 뭐 눈물 때문에 1g만큼 질량 줄어. 그래서 속도 좀 줄어서 앞했고 속도 줄지 않습니다.
얘가 또 운동량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충돌할 때 그 중에서도 주의사항이 그래서 있었던 거죠. 벽면, 땅바닥, 천장 충돌, 가만히 있는 자하고 충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충돌하면 내 속도도 바뀌고 네 속도도 바뀔 수 있는 무체끼리의 충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끼리 충돌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또 야, 충돌 중에 미안한데 힘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외력이 또 가해지고 이럴 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반발계수 사용 조건하고는 또 구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발계수 구하면서 타성충돌, 기타성충돌, 완전 기타성충돌 얘기를 했었고요. 복수 쭉 되시나 모르겠네요. 아 맞다 그런 거 있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하면 복습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대응은 되는데 이건 상황이 아예 달라요. 가군동량 보면 진짜로 지 혼자 나오는데 그 변하지 않을 가군동량이 어땠었냐라고 하면은 I 오메가 이렇게 구했었어요. I 오메가 구했는데 얘는 질량은 뭐 움직이는 동안 딱히 변할 일이 없지만 얘는 사람과 같이 강체가 아니라 이렇게 자세가 막 변할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 외력에 받지는 않았는데 내력이 근력에 의해서 내력이니까 그게 운동량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자세가 바뀌면서 회전 관성이 바뀔 수 있다. 어떤 축에 대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분자, 원자, 세포 뭐 그런 질점들이 회전 축에 대해서 널찍널찍하게 수직 축에 대해서 회전할 건데 뭐요 정도가 이렇게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축에 대해서 거리가 멀 때는 회전 반경이 크게 나타날 때는 회전 관성, 반성 메터도 크지만 그런 상태로 돌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 축에 회전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질량 분포가 모여가지고 외력은 가지지 않는데 나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스스로 변할 때가 있어요. 마치 외력 가지지 않는데 질량이 변했네 이런 효과인 것처럼 그럴 때 각속도가 변하니까 속도가 변해요. 각속도가 서서히 훅 돌다가 또 천천히 도는 식으로 이 변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돌고 있는 애한테 외력 토크가 하면 더 빨리 돌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야 내가 때리기 전에 너는 갑자기 빨리 도냐? 아이고 왜 그래 했을 때 내력에 의해서 자세, 분절, 각도 이런 것들이 변하면 각속도가 변하는 겉보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라면 전체 곱은 일정하다, 둘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분동량 보존 법칙, 가분동량의 보존된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작, 뭐 회전 동작에 대해서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관련해서 가분동량 전이 가분동량의 전이, 카운터 밸런스 이런 말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요게 의미상, 상황상 적용해야 될 때가 다른 내용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분동량 보존의 법칙, 물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외적 토크의 합이 제로라면 시스템에, 말 어렵네, 사람의, 이러면 돼요. 총 가분동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좀 외력에 의한 토크들 없으면 좋은데, 있어도 상쇄돼서 합이 0이면 가분동량 보존을 쓸 수 있거나 가분동량 보존되는 거고, 그 물체 구성하는 분절, 특히 사람이죠. 분절들끼리 내 몸의 근력, 근육의 근력이 내 몸의 전환과 상환, 뭐 어깨, 뭐 복근이, 장요근이, 등근이 분절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데상 이거 내력이잖아. 내력에 의한 특정 분절의 토크를 가한 효과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은 작용했어도 가분동량은 보존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속 보존된다라고 이제 저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건 상관없어라는 조건들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써놨습니다. 외적 토크합이 0일 때 전신의 가분동량이 일정하게 될 것이다. 가분동량이 보존이 된다. 그런데 이럴 때 신체 일부가 가분동량이 변하면 뭐 전신이 아니라 신체 일부가 가분동량이 변하면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팔 부분의 가분동량이 제로였던 게 각속도 생겨서 생성이 됐어. 회전한 각속도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 전신 또는 신체 나머지 분절이 생성된 가분동량을 보상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가분동량이 보존돼야 될 상황이라면은 팔 부분 분절에 위에서 봤을 때 요쪽 방향, 위에서 내려다보는 반시계 방향 각속도가 생겼으면은 가분동량이 보존돼야 될 상황이었다면은 나머지 몸이 좀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안 도는데요? 팔만 도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런 운동을 하는 과정 가분동량, 전신 가분동량 보존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서가지고 팔만 이렇게 돌리는 경우에 가분동량 전신이 보존 될 거냐 안 될 거냐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력으로서 땅바닥에 한 마찰력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하면 몸도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보상하면서 돌아가야지 되는데 다리라고 칩시다. 땅바닥에 다리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를 야, 너 어디 가냐? 너 마찰력이 가해져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강원도 쪽에는 지금 단독지 폭설이 내렸다고 했는데 폭설이 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밖에 나가도 빙판이 잘 없죠. 가시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다가 사람들 지금 수직항력 이렇게 되는데 가자 빙판 있으면 버스 기다리다가 빙판 해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미끄러운 거 대대하는 거 그런 것도 실제로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가분동량 보존, 자 신체 일부 전체 봤을 때 보존되는데 일부가 가분동량이 없던 게 생겼으면 그만큼 나머지 부분이 반대 가분동량이 생기면서 전신에 네 가분동량 생겼어 뭐 마이너스 30이야 내 가분동량 플러스 30이 생기면서 합하면 제로가 되는 식으로 가분동량을 유지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가분동량은 일정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뭐 자전적 가분동량 상호 보상을 하면 변할 수 있다. 분절들의 가분동량 그래서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좀 더 약간 다른 의미로 풀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좀 중요한 건데 물체가 공중에서 또는 공중으로 투사되면 그런 결과 뭐 요거는 그런 결과 공중 동작이 일어나는 중에는 사람이 다이빙을 했어요. 한참 입수시까지 떨어져요. 사람이 돈닦기 하다가 멀리뛰기 해가지고 이제 돈닦기 끝 멀리뛰기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멀리뛰기 했는데 공기저항 무시하면 그러면 중력만 받고 포물선 운동하는 사람 자체는 막 이렇게 변해. 그래서 척척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등등 사람이든 공이든 공중에서 중력만 외력으로 작용한다면 중력만 외력이 작용돼라고 할 때는 공기저항은 없다는 거 바람 불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공기저항도 없다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진짜로 중력만 작용하니까 공중 동작 중에서는 그 회전축을 인체 회전축을 이제 질량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공중 동작에서 사람이 지금 뛰어서 이렇게 가는데 받을 힘은 질량 중심에서 작용하는 중력 끝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공중 동작하는 동안에는 회전축을 기본적으로 어디로 보냐면 사람 달려갈 때 이 발과 어디 지면 접촉점 이런 데 회전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축으로 잘 그냥 보시네 여기 있을 축에 대해서 회전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분 동작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기 때문에 중력 외력 있네 인체 지구가 나한테 가니까 지구는 내 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력이네 싶었는데 그것에 의한 토크 한번 따져볼까 그랬더니 회전축 치러버리네 그러니까 중력은 있지만 중력에 의한 토크는 0N에 해서 끝
또 지우고 나면 힘 더 이상 없으니까 이때 중력에 의한 토크는 0Nm가 된다. 그렇다라고 보이게 된다. 질량중에 작용하니까. 그러므로 회전운동의 의미는 이 중력에 의한 토크라는 것을 제거해서 그럴 수 있는 토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가운동량 보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냥 투사체 운동, 포물선 운동, 상대 투사 높이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긴 하겠는데, 또 나가서 공기정 받아가지고 학력, 양력 물어볼 때도 있는데, 공중에서 사람이 뛰어서 간다 그러면 공중 머리뛰기, 높이뛰기 이런 거 하고 있어.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하는 중에 여기 자세 갖추라고 흉 나와서 회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버버버버버 해가지고 사람 공중에서 나갈 때는 자세 막 해도 가운동량 보존되는 조건이구나라고. 공중 동작, 가운동량도 보존된 조건. 그러니까 공기정 받지 않으면서 공중에서 날아가고 떨어지고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것도 떠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 등가속도 운동 하고 있음. 가속도는 마이너스 16% 제곱은 수직 아래로 16% 이런 것도 필요할 때 쓰는데, 공중 동작 이루어질 때는 가운동량도 또 필요할 때 보존되지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수영의 다이빙, 체조에서의 공중 동작 이런 것들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 가능하다. 그렇습니다라는 거고요.